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등판을 선언한 뒤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었는지 이진권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정식 이제 정치권에 등판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 입문을 했는데 그 이후 여의도에서 가장 바쁜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방위, 전방위로 이 정치권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근데 이제 보수뿐만 아니고 뭐 심지어 진보까지도, 그다음에 중도는 물론이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회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보수에 묶이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보수에 묶이지 않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욕심이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또 정치권에 들어오는 사람으로서 내가 본래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 말대로 이제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국민 모두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그런 주자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여의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국민의힘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 속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났으니까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행보를 보면 하나는 정치인들과의 오찬과 만찬을 통한 그런 회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민심 투어랄까요? 민심 탐방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윤석열이 듣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목소리를 듣는 두 개의 그런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1일에 오세훈 서울시장, 2일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6일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7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8일에는 김영환 전 의원, 이렇게 쭉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과의 만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이른바 이준석의 그 8월 버스에 윤 총장이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독자 행보를 할 것이냐, 뭐 그래서 다른 데 캠프를 칠 것이냐, 제3지대 캠프를 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관심사고, 그러면 이 사람들 만나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그런 결심을 이제,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고 그 결심을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냐, 아니면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나중에 큰 틀에서 이제 저 야권 단일화 이걸 겨냥해가지고 끝까지 독자 행보로 갈 것이냐, 이런 점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거기 들어가서 뭐 그러겠느냐, 오히려 제3지대 끝까지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예상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부분은 이미 들어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뭐 안철수든 원희룡이든 일종의 경쟁자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가 입당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분들과 회동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단 하나 나오는 것은
뭐 정권교체에 합의하기로 했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언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바쁘기는 한데 안고가 없는 해동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뭔가 좀 이런 주요한 인물들과 만나면은 뭐 의견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좀 더 내용 있는 그러한 해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좀 못 미친다는 그런 비판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이 정치권 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안면을 태운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그동안에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 않았잖아요. 그 이 정치권 사람들하고 그 정치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하고 안면을 틔운다. 서로 알고 지내게 된다. 이 이상의 어떤 더 깊이 있는 그런 회동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서는 좀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뭐 원희룡 의혹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나쁠 거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업그레이드 되니까 같이. 그런데 뭐 안철수도 이 대표도 윤석열 총장하고 만나면서 자신의 또 그냥 국민의당 대표에서 윤석열이 와서 같이 만났다 하는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 정도인데 여기서 뭐 이 전 총장이 무슨 정치적 진로를 같이 논의한다든지 같이 어떻게 협조의 그 방안을 찾는다든지 아직 이럴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 점에서 지금 거기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좀 바쁘게는 굉장히 바쁜데 아직은 너무 그런 데만 치중함으로써 아까운 시간을 지금 오히려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상당한 뭐 심리적인 그런 일치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의 연대 뭐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서너 시간을 얘기했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다.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까지도 다 의미가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가장 이제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대선에 나갈 경우에라도 어떤 명찰을 달고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고 윤석열 총장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 총장이나 안 대표나 이 사람들 외부 사람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러면 같은 입장이란 말이지.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입지를 확보하느냐는 점에서 같이 고민하는 거고. 윤환 밀월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좀 그거는 이제 이게 전제가 돼야죠. 뭐냐면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제3 세력화를 계속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8월 버스 안 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안철수, 윤석열의 어떤 말하자면 그런 결합이라든지 공동 보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같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같이 이 중량을 키우는 몸집을 불리는 그런 데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은 둘이가 무슨 결합해서 별도의 정치 세력화한다든지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할 때는 이게 있을 수 없고 다만 국민의힘에 안 들어간다고 할 때는 이런 세력이 자기들끼리 협력해가지고 같이 어떤 공동 세력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뭐 타진해봤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간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만약 국민의힘에 안철수 같이 들어갔을 때는 그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함께 입지 확보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이건 있을 수 있는데 벌써 지금부터 그 이후를 겨냥해서 우리가 지금 결속해가지고 같이 한 몸으로 뛰자 뭐 이렇게까지 갈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경선이라는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희룡 이런 사람도 역시 경쟁 상대잖아요. 근데 일단은 거기 안에서 많은 사람과 이 관계를 이제 일단 확보하고 거기서 뭐 원희룡 보고 지금 당장 나하고 협조하자든지 누구 보고 하자든지 그건 아닐 거니까 그런 점에서 당 안에도 내가 나를 지명도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 정도인데 이렇게 볼 때는 안철수 대표하고도 무슨 뭐 같이 벌써부터 어떤 결속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당신하고 나하고 정치를 인식하는 인식의 큰 틀이
같다든지 이런 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 정도겠죠. 저는 얘기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그런 만남을 보면은 지금 하태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만났습니다만은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결과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절대 뭐랄까 연대라든가 연합을 할 수 없는 사람 아직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일련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뭐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저기 홍준표 이분이라든지 유승민 이런 분들 그 이제 이 사람들은 당 안에서 그 확실하게 나는 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과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 만나는 데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만나서 반가워하는 그런 게 더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만나면 서로 이야기도 통하고 서로 반갑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계심을 가지고 경쟁 심리를 발동할 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 만날 그 시기는 좀 늦춰도 상관없다. 일단 외곽에서 말하자면 이제 조여 들어온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라도 윤석열 총장이 뭐 저 홍준표라든지 유승민을 안 만나는 것은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만난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어쨌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6일날 맥주 만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그 내용은 그냥 뭐 정치 얘기는 안 했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공식적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날 만난 것은 무슨 아주 계획돼서 작정을 하고 만난 건 아니고 서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럼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만났다는 거니까 큰 의미를 부여 안 하고 그냥 상견례 정도로 만났다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만났다는데 이제 거기서 앞으로 정식으로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것은 조만간 이제 공개적으로 회동하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뭐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 심각하게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기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심전심으로라도 확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은 공개 회동은 이제 곧 해서 그때 그런 것을 밝히겠다 이제 이런 말이고 다만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날 만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사람은 8월 버스는 반드시 탄다. 그걸 바로 그 다음날 또 이야기를 했거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거기서 상당한 정도 논의가 없었다면은 8월 경선 버스에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분명히 탈 거다. 적어도 당 대표가 확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비공식으로 이번에 만났지만 공식으로 만났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두 사람이 만나서 입장 표명을 하는 그런 공식 모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죠. 그 윤석열 총장도 계속 더 미룰 수는 없잖아요. 공개 회동까지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놨는데 그 자리에 가서도 뭐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보다 진전된 그런 자기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도 그 최재형 그다음 윤석열 뭐 이런 외부의 주자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큰 틀에서 전체 야권 주자들이 경쟁하는 그런 판을 만들어 보겠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양측이 다 엄청스러운 손실을 입겠죠. 국민의힘도 힘이 빠져버리는 거고 외부의 인사들도 아마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제3의 그 제3지대 캠프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마 이 힘이 상당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요거는 조건, 이거 이제 사실 50대 50 이 조건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주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그렇다고 우리 원칙은 무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민주당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되 다만 주자들끼리만 합의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이거 주자들끼리 합의하라. 그런 여지를 이제 열어둔 거죠. 그렇죠. 이 경선 룰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당헌 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자들이 합의가 하지 않는 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민주당에서도 경선 연결이 나왔지만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 원래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탄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8.15 전후 그때가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늦어도 8월 중순 이쯤에는 경선 버스를 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제 입당을 굳혀가지고 언제 입당하느냐 이게 또 아주 윤석열 전 총장의 결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다음 당내 국민의힘 안에 분위기도 있으니까 어차피 들어간다는 것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다가 입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너무 늦게도 갈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서둘러 갈 수도 없는 거지만은 만약에 최재형 원장이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뭐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줄지 아닌지 그 이전에 국민의힘 안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경우에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빨리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결심을 하지 않고 계속 미적거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것에도 만약에 결정 이런 장애라네 결단 장애 요인이라 이런 게 있다고 이미지 지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 이러면 결정 어쨌든 지금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이 듣는다는 그런 주제로 두 번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6일 날 카이스트 원자력 핵공학과 학생들과의 면담이 있었고 그리고 8일에 청년 그 스타트업 대표자들 그 사람들과의 그런 또 회동이 있었어요. 6일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뭐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8일 그 스타트업 대표자들과의 만남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그런 규제 문제, 그래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정치가 마련해 줘야 한다. 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비판적인 목소리로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적어도 대권 주자가 국민들한테 듣는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은 자기가 구상했던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나중에 무슨 공약으로 내겠지만 그래도 그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느냐. 이 스타트업 문제도 공정이라는 또 화두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 총장으로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이거 뭐 탈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현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현 정권의 취약점, 이 점에 대해서 자기가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저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구나 하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지금 벌써 이제 처음 행보를 시작한 사람이 대안까지 갖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거고 또 설령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지금 이제 정책 파트에서 열심히 이제 정책을 만들겠죠. 만드는데 이것을 또 발표할 시점이라든지 이것도 또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여기서는 일단 뭐냐면 국민에게 듣는다. 듣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제 이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무슨 대안까지도 내놓고 이야기를 할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요즘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말 한마디만 그냥 그거를 가지고 또 들고 나서니까 여기서 내가 대안이다. 제시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아주 벌집 쑤셔나오는 게 될 테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듣는다. 아직은 그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민심 탐방, 민심 투어라는 게 물론 듣는 거지만 그러한 스케줄, 정치 입문에서 대권 주제로서 그런 중요한
정치적 퍼포먼스죠. 일종의 이벤트를 하면 좀 스토리를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감동을 주는 또 거기에 내용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죠. 평론가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 사람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돼보세요. 본인이 윤석열 총리 본인이 지금 이제 바로 나왔어. 그러니까 아직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자기가 정치적으로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정신이 없을 거라고. 그다음에 그래도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다 이 정도지. 지금 우리가 고 교수나 이런 정치를 오래 이렇게 봐왔던 사람들이 이 정도는 수준은 되면 안 되지 하는 그것까지 다 파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도 지금부터 이제 단련돼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워낙 출발이 늦었고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 사람은 내부적으로 막 이 스케줄도 다 정밀하게 짜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못 봐요. 또 광주에 내려가면은 김종배 전 의원 5.18 사형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분이 있고 또 군산에 가면 유명한 그 삼민투 위원장을 했던 함은경 씨가 횟집을 또 좀 운영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탈문 세력이라고 봐야죠. 원래 진보 쪽에 서 있었고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특히 호남 쪽에 있는 이런 인사들 지난번에 또 무슨 카페에서 문재인 비판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분도 있잖아요. 호남 쪽에 가면은 이러한 진보 인사들과의 만남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진보 보수 이런 이제 그 구도 그 틀 속에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지.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다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 내가 의미 있는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옛날에 또 그 보수 세력 그 누중에 원업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윤석열은 다르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과거의 그 보수 진보 그런 구도 속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도 의외로 호남에서 지지도가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욕망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 나는 이렇게 해서 호남 쪽에서 특히 그 다음에 과거의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때까지도 만약에 이해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대단한 성공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데 대한 미래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절대로 못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호남 쪽 중시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겠죠. 예. 근데 아직 지금 호남 방문에 일정은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치적 용어로 과거에는 빅텐트란 말이 아주 유행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빅플레이트 그러니까 큰 접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플레이트.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보세요? 빅플레이트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뭐 그쪽 오고 직접 소통할 기회가 없으니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뜻으로 이걸 해석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 빅플레이트는 그 안에 이 국민들의 다양한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을 같이 그 속에서 아우르겠다.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속에서 모두가 각각의 특성은 있대.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접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래서 저도 빅플레이트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건 그 사람들이 즐겨서 만드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상징성이 있는 설명이 잘 될 거다 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고 교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설명을 해줘야지 국민 앞에서 어떤 거라고. 그러면 그게 전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인가요? 거기서 한 비빔밥론하고 같은 겁니까? 비슷한 거겠지. 근데 좀 더 다양한 그러면서 무엇도 배제하지 않는 어떤 것도 배제 않고 다 끌어안는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잡동사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주 의욕은 좋아서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국민들한테 착 감기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상 외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고 정치인과의 회동 그리고 민심 탐방이란 투트랙으로 앞으로 뭐 이번 7월 중에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한 최종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